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하고 알고 있는 기대 수명하고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먼저 그 용어 정의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 얼마 전까지는 보통 말씀 나누면 평균 수명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또 용어를 쓰는데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관점에서 달라지는데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 그 기준으로 그 당의 기준으로 아 이분이 몇 세까지 사셨구나 해서 평균을 낸 것이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을 만큼 아주 장기간 사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3.6세 정도 돼 있는데 여성들이 그래도 남성보다 한 6년을 더 오래 사십니다. 이것은 아마 그 OECD 국가 평균 그 기대 수명보다 한 3.3년이 더 길고요. 단 일본이 우리보다 한 0.9년이 한 1년 가까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거는 뭐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된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이 영향이 제일 크겠지. 맞습니다. 그 요즘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골골백사라고 아프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다 보니 상당히 오래 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1년에 그 의사를 만나는 횟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인당 한 15.9회 정도 환자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더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출근하시다가 동네 그 의원을 앞에 보시면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앞에 기다리는 모습 보시면 그분들이 줄기차게 가시는 게 아마 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쩌다 한번 병원 가면 노인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한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어떤 정신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가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이면 한 11회 정도 가고 OECD 국가 평균을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약 한 3배 많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질병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또 뭐 병상수를 비교해 보면은 OECD 국가 기준을 봤을 때 한 4배 정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병원의 병상이 많은 것이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의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의료 쇼핑을 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그 건강 수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또 관점에서 달라지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너무 짧다. 한 66세 정도 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은 통계청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보니까 한 73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한 6, 7년이 차이 나느냐면 보통 우리가 60세 정도 되면은 고혈압이라는 고지혈증, 당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것까지 병에 다 포함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질병을 갖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66세 정도가 건강 수명이다. 무슨 말을 하냐. 요즘에 고지혈증 다 가지고 있어 관리만 잘하면 잘 산다. 한 73세까지는 잘 산다 해서 이제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83세까지 평균 기대 수명이라면 건강 수명은 한 73세 우리나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대 수명에 비교하면 10년은 아프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사실 뭐 아파서 오래 사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만큼 또 유심히 봐야 될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노인분들 연령에 따른 신체적 기능도 그게 준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그 얼마 전 뭐 몇 년 됐습니다만 일본 그 장수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한국 노인과 일본 노인의 연령을 딱 비교했는데 신체 기능 수준은 저희가 한 3.7년이 더 노화됐더라는 겁니다. 전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덜 건강하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신체 기능 개선이 돼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무조건 기간만 길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노인보다 한국 노인분들이 3.7년 더 노쇠했다. 이게 어떤 운동 부족 같은 데서 오는 결과인지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지 뭐 다른 원인 같은 게 있는 건지요? 아마 우리 안호수님께서도 운동 하시죠? 그럼요. 하죠. 저희 아침에 사실 인근에 나가보면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이 일본 노인보다 훨씬 많이 한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연령에 맞는 운동을 하느냐의 어떤 관점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주로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한답니다. 국부적인 어떤 부위의 신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노인에 있어서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력이 급속하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 노인들은 시간은 적지만 공을 이용한 운동이라든지 그 수중 아쿠아 그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력 운동을 강화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시간은 덜하지만 신체적으로 훨씬 기능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운동하면 주로 걷기, 등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산에 가서 배드민턴에서 뭐 어깨가 끊어지고 무릎이 막 절단이 날 때까지 하시거든요. 이거는 결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시간을 잘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딱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 과대평가된 게 아닐까 주로 싶어요. 다이어트에서 비롯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 20-30년인가요? 그 이모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한참 홍보를 많이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젊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노인층으로 접어들면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이제 유산소는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근력 운동을 하시라. 좀 전환해 주셨으면 노인분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뭐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지 운동을 해도 하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온천천이나 이렇게 강변을 걷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다른 운동을 안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십니까? 다른 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걷고 등산이다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보다 한 3배 이상 높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 데는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이것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것이 또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로 연결됩니다. 10만 명당 44.6명이 자살할 만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단순한 자살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과 연결돼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노인 빈곤율이 좀 감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세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젊으셨던 분들이 이제 노인층으로 접어드니까 어느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겁니까? 뭐 줄곧 한 4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하다가 최근 한 2020년대 들어와서 한 39명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제 2021년에는 한 37.6이니까 100명 중에 37분 정도가 빈곤하다는데 사실 급하게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대 후반 비율로 그래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노인 빈곤율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완화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있다면 언제쯤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근로활동할 경제활동하고 있을 때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 덕분에 그래도 지금 조금씩 미미하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연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뭐 한 2045년까지도 30% 정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단시간에 좀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 조금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예. 최근에도 국민연금 이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가 있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논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가 지금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된다. 어느 정도의 노후를 보장해줘야 되는지 맞는지 이거에 대한 논의만 있지 현재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개혁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공적부조 이걸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노후보장 제도를 마련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노인의 빈곤 이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머무를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로당인데 경로당에도 또 뭐 특정한 몇 분들만 가게 되는 이런 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네. 900만 명을 따졌을 때 3사람 중에 1명이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경로당을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면 이 전국에 한 7만여 개가 있고 900만 명 정도 중에서도 한 300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예. 이 경로당도 계속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네. 한 20년 전에 가보면 60, 70대 노인분들이 계셨는데요. 예. 지금 가보면 거의 80대 이상의 고고령, 초고령 노인분들만 이용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노인분들의 새롭게 계속 생기는 노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만한 그 정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밥 먹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이든지 뭐든지 이용을 하시려면 시설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좀 뭔가를 좀 활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그래도 저 반갑게 부산시가 하하센터라고 그래서 그냥 네. 그 의미에서도 좀 반갑지 않습니까? 하하센터니까. 네. 그냥 뭐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분들의 욕구, 예를 들어서 뭐 북카페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이러한 경로당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더 확대된다면 훨씬 많은 노인분들이 또 이 시대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공원이나 지하도 같은 데 보면 가실 데가 없어서 전부 앉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도 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뒤처지지 않나 싶은데요. 참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시니어타운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니어타운 그 민간만 보더라도 전국에 한 39개의 한 8,800가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이 나라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1만 6천 곳이 있습니다. 예. 입주민만 해도 6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8,800 정도를 비교한다면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공부문도 노인주택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이게 공공부문에서는 어느 정도나 부족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간도 2% 정도 수준밖에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이 공공 부분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급률이 0.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고령자층은 한 42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고령자 주택은 3,924가구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매년 2027년까지 1,000가구씩 5,000가구 제공을 할 계획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학 수준바 그 어떤 개선이 되어서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한 노후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과 주거 환경이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끔 변모해야만이
전통적인 경로 사상이 또 그대로 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어가 환경도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뭐 가령 흔한 말이지만 뭐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거니까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추석이라